이제부터는 전력과 관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42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와트세크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이건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답은 1번, 1줄. 343번. 다음 중 무효 전력의 단위는 어느 것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력 한번 정리하고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피상전력의 단위.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볼트, 암페어죠. 다음에 유효 전력의 단위. 유효 전력은 우리가 많이 사용하죠. 그쵸? 이거는 와트.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의 단위. 자, 이것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무효 전력 물어봤으니까 이거죠. 답은 2번이죠. 344번. 어느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자, 6분의 파이 라디안 이상이 높은 10A의 전력이 흐른다. 이 회로의 전력은 얼마냐? 근데 전력 물어보면서 와트를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조금 더 가보게 되면, 비상전력 계산할 때 그냥 전압 곱하기 전류죠. 이거는요,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죠. 그 다음에 이거는 VI 얼마예요? 사인 세타죠. 지금 344번 보시게 되면은, 자, 유효 전력 물어봤어요. 왜? 단위로 와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VI 코사인 세타로 우리가 풀어봐야 되는 거고, 전압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200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전류가 10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코사인 6분의 파이니까 코사인 30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답은 얼마? 3번 1732. 345번. 어떤 회로의 부하 전류가 10A, 역률이 0.8일 때 부하의 유효 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죠. P상이 10이잖아요. 역률 곱하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 8. 46번. 교류 전류에서 무효 전력은 무엇이냐? 무효 전력 VI 사인 세타 3번. 347번. 저항 4옴 유도 리액턴스, 8옴 용량 리액턴스, 5옴이 직렬로 연결된 회로의 역률은 얼마인가? 아까 우리 계산할 때 한번 했었죠. 자,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임피던스 분의 저항. 지금 임피던스가 얼마예요? 저항이 4고 리액턴스는 8에서 리액턴스는 큰 거에 작은 거 빼는 거죠. 8 빼기 5 하게 되면 리액턴스 3이죠. 3, 4는 5니까 5분의 4 하게 되면 0.8이 되죠. 348번. 교류회로에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세타 라디안이라고 할 때 코사인 세타는 무엇인가? 코사인 세타 뭐예요? 역률 4번. 349번. 교류 기기나 교류 전원의 용량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것과 그 단위가 바르게 나열된 것은 1번에 유효 전력 와트죠. 2번에 무효 전력 바르죠. 4번에 최대 전력 관계없어요. 3번에 피상 전력 볼트 암페어죠. 3번이 맞네요. 50번. 교류회로에서 유효전력을 P, 무효전력을 PR, 피상전력을 PA라고 하면 역률을 구하는 식은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 다음 R,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임피던스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라면 이것도 역시 역률도 전력도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이게 R,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임피던스 아니었습니까? 저항에서의 소비되는 전력, 이것을 우리가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유효전력은 뭐예요? P. 그 다음에 이쪽은요? 이쪽은 우리가 무효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PR. 그 다음에 이쪽을 우리가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거죠. PA. 따라서 PA, 피상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유효전력의 제곱 플러스 무효전력의 제곱이다 라고도 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세타, 역률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피상전력 분의, 그러니까 PA 분의 어떤 거 유효전력이 되는 거죠. P. 왜? 피상전력이 VI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유효전력이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약분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만 남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 지금 350번 350번 역률은 무엇이냐? PA분의 P. 답은 1번이죠. 51번. 한상의 R은 12옴, XL은 16옴을 직렬로 접속해서 성간전압 200V의 대칭 3상 교류 전압을 가할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뭐 전압은 관계가 없어요. 역률을 구하는데 전혀. 자, 이 회로의 임피던스랑 저항 알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니까 임피던스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 그러니까 12의 제곱 플러스 16의 제곱분의 저항 12 계산하면 되겠죠. 0.6. 답은 1번 60%. 352번. 단상전압 220V의 소형 전동기를 접속하였더니 2.5A의 전류가 흘렀다. 이때의 역률이 75%였다. 이 전동기 소비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소비 전력은 P는 단상이니까요.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혹시 여기다가 또 효율 나오게 되면 여기다 효율도 곱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3상이게 되면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지금 문제가 그냥 P값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전압 220, 그 다음에 전류 25A, 그리고 2.5A, 그리고 역률 75%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7호라고 하는 거예요. 0.75 계산하게 되면은 답은 2번 412.5가 나올 겁니다. 353번 200V의 교류 전원에 선풍기를 접속하고 자 전력은 600W, 전류는 5A다. 자 역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353번은 또 역시 같은 식 P는 VI 코사인 세타인데 물어보는 게 이제 역률이죠. 그럼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됩니까? VI분의 P가 되는 거고요. 전압이 200, 전류가 5, 200 곱하기 5, 전력은 600, 그러니까 1000분의 600 되겠네요. 0.6, 답은 2번이죠. 364번 어떤 부하에 100 사인 어쩌고 저쩌고의 전압을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가 100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였다면 이 부하에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는 문제예요. 자, 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전압 V는 얼마냐면은 V는 100 그 다음에 사인 100 파이 t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는 얼마냐? 전류는 100 코사인, 10 코사인. 근데 코사인이게 되면 다르잖아요. 그쵸? 사인인데. 그래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90도를 더하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가 10, 그 다음에 사인, 90도를 더하게 되면은요. 여기 앞에는 똑같이 주파수는 안 바뀌니까 100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가 얼마예요? 60도죠. 그쵸? 근데 거기다 90도를 더하게 되면요. 마이너스 60도에다 90도를 더하게 되면 플러스 30도가 되는 거죠. 플러스 30도가 플러스 6분의 파이죠. 이제 위상차가 같아졌네요. 그쵸? 이제 곱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어떤 거? 요 앞에 있는 것끼리. 근데 이 앞에 있는 거는 무슨 값이에요? 최대값이죠. 최대값이니까 이거를 실효값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P는 전압 얼마? 100. 루트 2분의 100이죠. 이게 실효값이죠. 곱하기 이것도 루트 2분의 10. 자, 실효값 곱하기 실효값 곱하기 얼마? 코사인 세타. 근데 위상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0이 되는 거죠. 코사인 0을 계산하게 되면 여러분 1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2분의 1000 되니까 답은 500이 되겠네요. 답 500. 3번이죠. 55번. 어떤 회로의 유효전력 80W, 무효전력 60바레일 때 역률은 얼마큼이 되겠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 코사인 세타는, 자, 전력을 이야기했을 때는요, 피상전력분의 얼마예요? 유효전력.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을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죠. 피상전력은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적인 합이니까 80, 60 하게 되면은, 그냥 100이죠. 그 다음 80. 0.8. 금방 나올 수 있죠. 8, 6은 얼마예요? 10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80, 60은 100이죠. 자, 356번. 단상 100V 800W, 역률 80%인 회로에 리액턴스는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상 100V고 800W예요. 그쵸? 역률 80%예요. 그러니까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 0.8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피상은 얼마입니까? 딱 보게 되면 피상은 당연히 1000 나오겠죠. 1000VA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100V니까 흐른 전류. 전류는 얼마예요? 전압 곱하기 전류니까. 전류는 우리가 10A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러면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전압이 100이고 10이면 임피던스는 15. 그러면은 R값이 지금 R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8이니까 R값이 800W. 그러면은 임피던스가 10. 임피던스가 10이면은 800W. 800W. VI 코사인 세타. 역률이 80%잖아요. 그쵸? 역률이 80%면은 임피던스 분의 저항이 0.8이라는 얘기니까. 그쵸? 저항은 그럼 바로 8이고, 그럼 리액턴스는요? 8 뭐에 10이에요? 6이죠? 리액턴스는 6옴이죠. 그쵸? 다음은 3번. 357번. 저항 40옴, 임피던스 50옴의 직렬 유도부하에서 100V가 인가될 때 소비되는 무효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57번은 조금 수준이 좀 높은 문제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소비되는 유효전력 PR은요, VI 사인 세타로도 구할 수 있고, 이거는 I 제곱에
X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효전력이 I제곱의 R이잖아요. 그쵸? 피상전력은 I제곱의 임피던스고요. 그러면 지금 I 값을 알게 되면 되고, 그 다음에 X 값을 알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X 값은 얼마일까요? 저항이 40이고 임피던스가 50이래요. 그러면 X는요? X는 딱 나오죠. 그냥 30이죠. 3, 4는 5니까. 자,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될까요? I는 임피던스 분의 V니까 임피던스가 50이고 그 다음에 가해진 전압이 100V라고 했으니까 그럼 2A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있겠죠. 자, PR은 I제곱 X, I는 2의 제곱 곱하기 30, 4, 32, 120 bar. 답은 1번. 398번. 어떤 회로에 50 사인 오메가 t 전압과 그 다음에 I는 4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A가 흘렀다면 유효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유효 전력을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했어요?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자, 여기서 VI는 무슨 값? 실효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전압에서의 실효값은 얼마냐면 50이죠. 50을 얼마? 루트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I에서는요, 4가 아니라 4는 최대값이잖아요. 이거를 루트 2로 나눈 거.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그 전압은 그냥 뒤에 위상에 대한 얘기가 없는데 전류는 30이니까 그 코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30도 차이가 나는 거죠. 위상은. 계산하게 되면은 86.6W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 359번. 전압과 전류가 각각 어쩌고 저쩌고인 회로에 소비 전력은 몇 와트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시 똑같은 문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죠. 소비 전력 P는 VI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전압이 얼마냐면은 전압이 지금 141.4가 최대값이죠. 141.4 나누기 루트 2. 그 다음에 전류는 루트 8이죠. 그쵸? 루트 8을 얼마로 나눠야 돼요? 루트 2로 나눈 게 실효값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 위상차는 얼마예요? 플러스 3분의 파이는 60도고 플러스 6분의 파이는 30도예요. 따라서 30도의 위상차가 나죠. 계산하게 되면 173W 될 겁니다. 답 2번. 360번. 전압 100V, 전류 15A로서 1.2kW의 전력을 소비하는 회로의 리액턴스는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전압이 100이고 전류가 15니까 이 회로의 피상전력을 먼저 구하게 되면 피상전력은 115 하게 되면 1500이죠. 볼트 암페어. 자, 이때 1.2kW, 1200이라고 하는 거는 유효전력이죠. 그러면 무효전력은 얼마가 될까요? 무효전력은 PR은 루트 피상전력 1500의 제곱 빼기 유효전력 1200의 제곱을 빼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900이 되겠네요. 무효전력 900. 자, 리액턴스 물어보게 되는 거니까 아까 여기서 무효전력 어떻게 구했습니까? 자, PR은 I제곱에 X 구했어요. 그 값이 900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근데 리액턴스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리액턴스는 15, X는 I제곱분의 자, 그러면은 X는 I제곱분의 PR. 그러면은 15의 제곱분의 900. 이거 풀면 되겠네요. 그쵸? 답은 4. 1번. 321번. 피상전력이 25kVA인 부하의 역률이 0.8이라면 무효전력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역률이 0.8이래요. 그쵸? 그러면은 무효전력은 얼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361번.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피상전력에다가 VI에다가 사인 세타를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P값이 피상전력이 22잖아요. 22에다가 역률이 0.8 코사인 세타가 0.8이면 사인 세타는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C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는 얼마야? 이게 1이죠. 그러니까 얘가 0.6, 0.8이면 1이고 0.8, 0.6이면 1이죠.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때 삼각함수 하면서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22 곱하기 코사인이 0.8이라고 했으니까 사인이 0.6이죠. 그럼 13.2 이렇게 나오나요? 네. 답은 4번. 362번. 어떤 회로에서 전압과 전류가 각각 E는 50 사인 오메가 t, I는 4 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30일 때 무효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62번에서 무효전력 PR은 VI 그 다음에 사인 세타가 되죠.
자, 이때 전압은 50이랑 4는 무슨 값이라고 했어요? 최대값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 시료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 그 다음에 4를 시료값으로 바꾸기 위해서 루트 2, 그 다음에 사인. 두 개의 각도 위상차 30도 차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 2분의 200, 100에다가 사인 30 하게 되면 사인 30은 0.5거든요. 그러면 50 나오게 되네요. 4번. 323번. 교류회로에서 역률이란 무엇인가? 역률. 전압과 전류 위상차의 여현. 여현이 코사인이에요. 그쵸? VI 코사인. 네. 자, 다음 324번. 어떤 회로에서 유효전력 80W, 무효전력 60B일 때 역률은 어떻게 되는가? 유효전력이 80W, 무효전력이 60이라고 하게 되면은 피상전력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피상전력은요. 그러면은 10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100분의 80 하게 되면 0.8이죠. 80%. 답은 3번. 325번. 다음 회로에서 전압 V를 가하니 20A의 전류가 흘렀다고 한다. 자, 이 회로의 역률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괜히 어렵게 자, 그림으로 표현했죠. 하여간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코사인 세타는 지금 R, L, C 다 나오게 되는데 임피던스 분의 그 다음에 저항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임피던스는 얼마입니까? 전체 임피던스는 9에다가 15에서 3 빼게 되면은 12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9의 제곱 플러스 12의 제곱분의 저항이랑 리액턴스 그 다음에 9 계산하게 되면 얼마예요? 0.6 나오겠네요. 0.6 이게 15니까 15분의 9 366번 대칭 3상 교류에서 기전력 및 주파수가 같을 경우 각 상간의 위상차는 얼마만큼이 되는가? 대칭 3상일 때는요 각 상간의 위상차가 120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3상 하게 되면요 그러면 360도가 되는 거죠. 367번. YY 결선 회로에서 선간전압이 200V일 때 상전압은 약 얼마가 되는가? 자, 선간전압과 상전압.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자, 델타 결선일 때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고, 다음에, 루트 3하고 상전류가 선전류와 같죠. 그러니까 선전류가 루트 3배 더 큰 거죠. 상전류보다 루트 3배 한 게 선전류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델타 결선이고요. Y 결선. 성형 결선이라고 하는 이 결선에서는 자, 선전류가 어떻습니까? 상전류와 같죠. 또 루트 3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루트 3의 상전압이 성간전압이 되죠. 그러니까 성간전압에서 루트 3을 나눠야 상전압이 되게 되는 거죠. 지금 문제에서는 성간전압이 200이라고 합니다. 200. 자, 이거 상전압 얼마예요?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은 115V. 답 2번. 368번. 대칭 3상교류의 성형 결선에서 성형 Y결선에서 성간전압이 220일 때 상전압은 얼마예요? 그럼 220 나누기 루트 3 하게 되면 127V. 2번. 329번. 평형은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와 상전류와의 관계,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는 델타 결선일 때 상전류에다 루트 3한 게 선전류와 같죠. 답 3번. 370번. 평형은 3상 교류 회로의 Y 회로로부터 델타 회로로 등가 변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임피던스를 어떻게 한다? 3배로 하게 된다. 1번. 그래야 같죠. 371번. 평형은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 델타일 때 등가 변환한 Y 부하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얼마만큼이 되는가? 3분의 1이 감소하게 되죠. 델타로 하게 되면 3분의 1이 감소하게 되죠. 그렇죠? 답은 4번. 370번. 전압 220V 한상 부하가 8 플러스 j6. 8 플러스 j6이면 15m죠. 그쵸? 델타 회로의 선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압이 220V고 부하가 15m이 되니까 자, 상전류 IP는 임피던스 분의 전압 10분의 220 22A죠. 그러면은 선전류 IL은요. 그러면은 22루트 3이죠. 루트 3배 크니까. 373번. 델타 결선 시 VL, VP, IL, IP의 관계식으로 쓰는 델타는 일단 전압은 같아요. 전압 길이는 같아요. 따라서 VL과 VP가 일단 같고요. 그럼 2번 아니면 4번이죠. 다음에 전류는 어떻습니까? IP 상전류에다가 그 다음에 루트 3을 한 게 선전류가 되는 거죠. 2번이죠. 2번.
374번 성간전압이 380V인 전원에 8 플러스 J6옴의 부하를 Y결선하고 이때 선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74번 성간전압이 380V예요. 그러면은 상전압은 얼마예요? 220이죠. 그쵸? 그러면 I는 임피던스분의 V, 임피던스가 10이고 220 하게 되면 얼마예요? 22A? 답 2번. 375번 각 상의 임피던스가 6 플러스 J8, 10이죠. 그쵸? 평형 Y 부하에 성간전압이 220V인 대칭 3상 전압이 가해졌을 때 선전류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Y 부하라고 했으니까 I는 임피던스분의 V 계산해야 되고요. 임피던스가 얼마입니까? 지금 6 플러스 J8, 그럼 10이죠. 전압은 얼마예요? 성간전압이 220V예요. 그럼 220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얼마예요? 127이잖아요. 그러면은 12.7A. 풀 것도 없어요. 보면 답이죠. 보면 답. 그쵸? 376번. 평형 3상 성형 결선에 있어서 선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 성간전압과 상전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Y에서는요. Y에서는 상전압에다 루트 3을 한 게 성간전압이랑 같다고요. 4번. 77번. Y결선 전원에서 각 상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전압이 100V일 때 성간전압 루트 3배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377번. 그러니까 상전압 100 곱하기 루트 3이 성간전압 되죠. 173V 되겠네요. 1.732니까. 378번. 대칭 3상교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120도 차이 위상차가 있다고 했잖아요. 3번. 120도 위상차 이야기하는 거는 3번밖에 없죠. 379번. 평형 3상 교류 회로에서 델타 결선할 때 선전류 IL과 상전류 IP와의 관계 중에서 옳은 것은 어떻게 되냐? 델타 결선에서 전류 상에다가 루트 3배 하는 게 선이라고요. 그렇죠? 3번. 380번. 성간전압이 380V인 전원에 상전압은 얼마예요?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사용하는 표준전압. 우리가 사용하는 표준전압은, 표준 배전전압은 성간전압이 380이고 상전압이 220이죠. 자, 전원에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15의 부하를 Y결선으로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I는 임피던스분의 V 380을 루트 3으로 나누게 되면 220, 그 다음에 전류는 10, 임피던스는 10, 그럼 22A. 답은 2번. 381번. 델타 결선으로 된 부하의 각 상의 전류가 10A이고 각 상의 저항이 4옴, 리액턴스가 3옴이라고 하면 전체 소비 전력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관점을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어야 돼요. 지금 델타 결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델타 결선은 여기에 임피던스가 하나, 여기에 임피던스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임피던스가 하나, 임피던스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 이 임피던스가 저항이 4옴이고 리액턴스가 3옴이래요. 근데 소비 전력은 나중에 와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항에서 소비된 유효 전력을 물어보는 거겠죠. 다음에 그럼 여기가 4옴이 되게 되니까 그럼 이 하나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이 하나에 소비되는 전력은 I제곱 R로 구할 수가 있죠. 전류가 얼마가 흘러요, 여기에? 전류가. 각 상의 흐르는 전류가 10A래요. 그쵸? 그러면은 I제곱 R 구하게 되면은 10의 제곱 곱하기 4 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400이죠, 400. 이게 몇 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400 곱하기 3에서 얼마? 12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하겠죠. P는 3 곱하기 I제곱에 R이 되고요. 이건 얼마? 1200W가 되겠죠. 답은 4번. 382번. 델타 결선된 저항 부하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Y로 하게 되면요. 전압이 3분의 1로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비 전력 3분의 1로 감소하게 되죠. 4번. 383번. Y 결선의 전원 전압이 각 상전압이 220V일 때 선간 전압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우리나라 표준 전압이라고 했었죠. 220 하게 되면은 선간 전압은 루트 3에서 380V. 몇 문제 남았습니까? 몇 개 더 남았네요. 한 10개 더 남았네요. 10개. 힘드세요? 풀면 풀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풀어보십시오. 어쨌든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왕도가 없죠. 왕도가.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사실 공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사실 별로 없죠. 하지만 어떻게 해야 자격증을 합격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일단 많이 봐라. 시간과 합격률은 반드시 비례하게 된다. 뭐 일주일 공부하고 2주일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잘못된 거죠. 관연도 문제를 내가 10년치를 달달 외웠는데 시험에 떨어졌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관연도를 여러분 외우는 거는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마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데려다가 자격증 시험 문제 한 300문제 주고 너네 이거 다 무조건 외워라라고 하면 초등학생들이 더 잘 외울걸요. 초등학생들 절대 전기기능사 필기 합격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 뭐 이렇게 막 많이 풀고 좀 지겹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자격증을 합격한다는 것에 어떤 기초가 정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것. 이 과정 없이는 합격을 할 수 없다는 것. 또 지금 우리가 한 전기 1번만 하더라도 400문제 정도 풀 텐데 여기서 20문제가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몇 배수, 약 20배수가 넘는 훈련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기초 체력이 되고 잘 준비가 되신 분들은 반드시 이후에 산업기사나 기사 공부하실 때 혹은 기능장 공부하실 때 엄청나게 수월한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벌써 20배수 넘는 공부 방법을 해봤기 때문에. 해봤잖아요, 정말 한번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하는 것이 내가 전기 기능사를 따고서 마치 세상 끝날 것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고, 지금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후에 공부하는 것에 정말 든든한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강의 중에서 이 전기 기능사 필기, 특히 전기 기능사 필기 강의를 제가 좋아하고, 전기 기능사 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을 제가 아주 유쾌하고 기쁜 일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처음 공부하실 때 어떤 공부 습관을 들이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뭐 운동이나 아니면은 뭐 여행이나 아니면은 뭐 운전이나 이런 걸 새로 배울 때 처음에 어떤 내가 습관을 들이느냐와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힘드시는 거 맞아요. 힘드시는 거 당연하죠. 힘드시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이겨내자고 모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전기 일반 얼마 안 남고 이제 기기 넘어가서 설비 가시게 되면은 휴 하고서 야, 이제 좀 숨통이 트인다라고 하는 느낌이 나실 겁니다. 지금이 조금 고비니까 이 고비만 마저 넘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84번 보죠. 자, 평형 3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10 HP가 뭐죠? 마력이죠. 1마력이 얼마입니까? 746W예요. 따라서 10마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7460W가 되겠죠. 자, 유도전동기 출력이 10마력이고, 그 다음에, 선간전압이 200V, 효율이 90%, 역률이 85%일 때, 이 회로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얼마큼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효율과 역률 두 개 다 이야기했어요. 따라서, 자, 지금 3상 유도전동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전력 P는 이렇게 돼야 되겠네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한 다음에 효율, 에타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이 I가 얼마냐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식을 I로 전개하게 되면은 루트 3, V, 코사인 세타, 효율, 분의 P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이때 하나씩 이제 넣어보게 되면은 전압이 얼마냐면은 200V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 85%, 효율은 90%. 그러니까 0.85 곱하기 0.9 분의, 자, 10마력이니까 7460. 자, 계산하게 되면은 답 우리가 금방 할 수 있겠죠. 28. 385번. 대칭 3상 Y 부하에서 각 쌍의 임피던스가 3 플러스 J4 이고 부하 전력이 20A일 때 부하에서 소비되는 전 전력은 얼만큼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단위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한데 여기서는 그래도 유효 전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85번에서 유효 전력 P는 아까 계산했었죠. 3하고 I제곱에 R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죠. 3 곱하기 전류가 20이고요. 그 다음에 제곱에 그 다음에 R 계산하기, R 값은 얼마야? 3이죠? 계산하게 되면 3, 3, 9, 9, 4, 36, 3600이죠. 답은 4번.
386번.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 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성간전압이 220V, 상전류가 7.33이라면 한상의 부하 저항은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델타이기 때문에 여기 상전류 나와 있고 성간전압이 곧 상전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386번에 임피던스는 I분의 V. 그러니까 I는 지금 7.33이라고 했고요. V는 220. 그러면 30A가 되겠네요. 30옴이죠, 35. 다음은 4번. 387번. 삼상 유도전동기 출력이 3.7kW, 선간전압이 200V, 효율이 90%, 역률 80%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얼마인가? 이거네. 387번.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효율 분의 P 루트 3 전압이 얼마예요? 전압이 200V. 그 다음에 역률이 0.8, 효율이 0.9 분의 그 다음에 P값이 3.7, 3,700이라는 얘기죠. 계산하게 되면은 14.8A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네요. 답은 4번 15. 15나 뭐 14.8이나 답 계산 나왔는데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되죠. 어떤 분들은 막 야 14.8이 왜 없어? 15랑 14.8이 어떻게 같아? 라고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엄연하게는 14.8이라고 나오는 게 더 좋기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걸 찾아야 되겠죠. 388번. 임피던스는 6플러스 J8옴인 평형 Y 부하에 선간 전압 200V인 대칭 삼상 전압을 가할 때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88번. 임피던스가 일단 15이죠. 그쵸? Y부하의 선간 전압이 200이라고 했으니까 선간 전압 200, 상전압으로 바꾸면 얼마죠? 200 상전압 바꾸죠. 이게 115 나오겠네. 그쵸? 그러니까 흐르는 전류 I는 임피던스 분의 10분의 V, 115는 11.5 딱 나오네요. 답 2번. 389번. 이 전력계법으로 평형 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전력계가 500, 300이었대요. 전력은 얼마인가 물어보겠어요. 이 전력계법 하게 되면은 전체 전력 P는 첫 번째 전력에 나온 지시값,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지시값을 더하게 되면 돼요. 300 더하기 500 하게 되면은 그럼 800이 되겠네요. 산수예요, 산수. 4번. 390번. 삼상 평형 부하가 있다. 선간전압이 200, 역률이 0.8, 소비전력이 10kW라면 선전류는 약 얼만큼이 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뭐 똑같은 얘기죠. 그쵸? 390번. P,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지금은 I 물어보는 거죠?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여기는 효율이 없기 때문에, 효율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효율은 없이 가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3하고 전압이 얼마입니까? 지금 전압이 200V가 되고요. 그쵸? 역률은 0.8분의 자, P 출력은 하나, 둘, 셋, 넷, 만이라고 해요. 그럼 답 얼마? 36 나올 겁니다. 391번. 역률 0.8 유효전력 4000kW인 부하의 역률을 100%로 하기 위한 콘덴서 용량은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나. 이거는 역률 개선용 콘덴서의 용량을 구하는 방법이 되게 되는 거죠. 용량 구하는 식 한번 봅시다, 그냥. 자, P. 여기는 유효전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탄젠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2. 이거는 개선 전에 세타 값이고요. 이건 개선 후에 세타 값입니다. 이거 계산하게 되면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 1 분의 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사인 세타 2. 자, 이 값은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P 코사인 세타 1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2 분의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2.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지금 문제가 얼마냐면은 유효전력이 4000이래요. 그러니까 4000 집어넣고 곱하기. 그 다음에 역률이 0.8. 개선전이 0.8이에요. 그럼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은 얼마야? 0.6. 이거 뭐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개선 후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는 역률을 100%로 한대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이게 1. 사인은 얼마예요? 0. 그쵸? 그럼 1, 0이니까 0이죠. 그쵸? 계산할 필요 없어요.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그럼 얼마? 3000 나올 겁니다. 답은 3000. 자,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봤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간 전압 그리고 상 전압의 관계.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전력의 문제
뭐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좀 보시고,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 당연히 이것에 대한 개념들은 여러분 정규반 강의를 보면서 또 보실 수 있어야 되죠. 자, 이거 혹시 다산애들 정규반 들으시고 CBT 듣는 게 사실은 가장 좋아요. 정규반 3번 듣고 문제 풀고 CBT 들으면서 마무리 하시는 게 제일 좋은데, 나는 나 여기 고등학생이다. 예를 들어 나는 뭐 학생이고 나는 아직 정규반을 좀 듣지 않고 CBT로 바로 왔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다산애들이라든지 전기기능 3번 하기, 한 번 합격하기 다음 카페 보시게 되면 동영상이 무료로 다 올라가 있어요. 정규반이. 그러니까 보실 수 있게 되면은 필요한 부분을 그 앞에서 보시게 됩니다. 그 시간이 조금 더 있다라고 하면은 책을 좀 하나 사세요. 공부에는 투자를 아끼시면 안 돼요. 책을 좀 하나 사가지고 시간이 그래도 한 3주 이상 남았다, 시험이 3주 이상 남았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정규반을 먼저 보는 게 사실은 그냥 관연도 이 CBT 문제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해요. 공부는 어떻게 한다? 공부는 기초부터 탄탄히 한다. 이 기초부터 탄탄히 하는 거 지금은 늦어 보여요. 괜히 어려워 보이고 괜히 남들보다 부끄러워 보이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거 1년, 2년 지나고 나중에 기사, 산업기사 공부하게 되고 현장 가서 문제를 접하게 되면요. 이거 따라올 수가 없어요.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공부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니까 기운 내시고 저는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